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 만에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중구의회 이야기인데요.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다음 달 말에 치러집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만 7억 원에 가까운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정원은 모두 7명이지만 2명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이경숙 전 의원으로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권경숙 의원으로 자신의 아들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동원해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달에 제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혼될 경우에는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는 동인동, 삼덕동 등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중구 가선거구입니다. 보궐선거에는 7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선거관리 비용 5억 5천만 원에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라 받는 선거 보전 비용 1억 3천만 원을 합해 총 6억 8천만 원이 들 것으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혈세로 이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일괄 사퇴하고 4월 총선에 전체 다 새로 뽑는 게 맞죠. 중구 선관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1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6일부터 27일 이틀간은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직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경수, 김효린 의원의 공무원 갑질 논란에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한 배태숙 부의장. 여기다 중구청 공무원과의 폭력 시비에 이은 의원들 간 심각한 대립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촉발시켰던 중구의회. 이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권경숙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이 변수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권경숙 의원은 의원 신분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구의회와 비슷한 선례가 전국에 없었고 이 상황에 적용할 뚜렷한 법조항이 없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수탈에 앞장섰던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하려는 의거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 장진홍 선생이 주도한 의거인데요. 의거가 일어난 지 거의 100년 만에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건립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포정동 옛 조선은행 대구지점 자리입니다. 1927년 10월 18일 조선은행 폭탄 투척 의거가 일어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3대 의거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의거의 주인공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는 일본인들의 간담을 선택하였으며 대구를 진속하게 한 의거터입니다. 이제 우리 이족들은 할아버지 의지를 받들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1985년 경북 칠곡에서 출생한 장진홍 선생은 1916년부터 비밀 독립운동단체 광복단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일제의 강제 수탈에 맞서 싸우기 위해 1927년 폭탄을 제작,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폭탄을 배달시켜 은행원과 경찰 등의 중경상을 입히고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추격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했으나 1929년 친일파의 밀고로 체포됐고 1930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문을 인정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강북희 대구시에는 순국이사 장진홍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역사의 현장에 흉상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구 개성학교 마당을 앞으로 매입을 해서 정부와 2,500억을 들여서 대구에 구국운동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가 일어난 지 93년 만에 세워진 선생의 흉상이 그날의 역사와 독립투사들의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은 매년 인구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21년 18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완주군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입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9만 7천여 명. 민선 8기 들어 내리막 없는 오름세로 시 지역인 김제와 남원시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건 청년 인구의 증가인데 올 들어서만 1,600명 넘게 완주로 유입됐고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원동력은 뭘까? 완주에서 프리랜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오은진 씨. 오 씨는 작년 11월 완주군이 제공한 청년 쉐어하우스에 입주해 1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비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전혀 들지 않고 월세가 5만 원이에요. 한 방을 쓰는데 그리고 기타 공과금과 뭐 건강보험료, 뭐 관리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5만 원 전후라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단기 주거시설부터 최대 3년 장기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 정착 주거 형태인 행복주택까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 완주 점프업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정착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취창업과 주거, 교류, 문화 복지,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책 발굴 과정에서부터 청년 정책 2장단이라는 청년 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저희 안건으로 계속 회의 때 내어놓거든요. 그러면 대안할 수 있는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제안은 하면 이제 내년 예산에 보통 이제 보고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완주군은 청년 거점 공간 3곳을 조성해 지역 청년 간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청년의 정착을 돕고 또 청년들의 재능을 원주민들에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된 겁니다. 저희 청년 정책만으로 청년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청년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청년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루는데 이바지는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 등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부터 2달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냈는데 응답자 중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관광 명소에 워케이션 위성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만 벌써 2기까지 모집을 마쳤습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 바로 전남입니다. 전남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3.3%가 줄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인데요. 정주 인구와 관광객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순천형 도시재생 성공 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LG헬로비전 서경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3,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순천 남초등학교입니다. 남초등학교 일대 저전동 주민들은 주로 학생들의 하숙집을 운영해 왔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저전동. 지난해 5년차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사람이 떠났던 회색빛 마을이 이제는 꽃과 나무로 뒤덮인 생기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저전동 주민들이 직접 가꾼 정원이 마을 곳곳에 50여 개 넘게 만들어졌고 빈집으로 방치됐던 하숙집은 마을 호텔과 공유의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경제가 다시 순환되면서 빈집은 사라지고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저전동 유동인구는 1,420% 증가했고 골목 상권 매출도 9% 상승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가능한 비타민 센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들이 매력적으로 끌렸던 거고 사람들이 오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름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났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마을들이 생기가 돌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순천 저전동 주민들은 일주일에 3번씩 남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이 학교가 주민들의 정원 수업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주민 교사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텃밭 작물로 요리 수업을 하는 등 친환경 특화 수업을 받게 되면서 30여 년 만에 입학생 수도 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순천 저전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텃밭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수업, 그리고 공유 주방을 이용한 요리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뛴다. 이것은 해마다 이 수업은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원을 품은 마을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손꼽히는 순천 저전동. 긴 침체기가 무색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기 북부는 지자체별로 응급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인구 9만 명 선이 무너진 동두천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와 인근 양주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 인구 9만 선마저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한미군도 거의 근무를 안 하는데 주둔지 반환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하다못해 민자 고속도로 하나 없는 곳이 동천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수도권에 있습니까? 동두천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의료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대진의료재단 측과 재생병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의료원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장년층 유출과 가속화된 고령화. 동두천시가 인구 위기를 넘기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재생병원 조기 개업 및 의대 설립을 위해서 지금 계속 대진대하고 대진의료재단하고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가를 포천에다 두고 본가를 우리 경기도 동천 재생병원에 두게 되면은 경기 북부의 의료 취약 부분이 해결이 되고. 공공의료원 유치 건의에 경기도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동두천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궐기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과 계명대 공과대학 학생 22명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계명대 학생들은 지난 10월 열린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해 신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홍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롤링페이퍼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 서구 주민들이 다음 주 2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합니다. 주민들은 오는 22일 대구시 산격청사, 23일에는 서구청 앞에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즉각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맘카페 등을 통해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사용할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과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월 162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비는 최대 6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 규모는 2억 4,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에 기대가 높지만 지역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규정 위반 논란을 빚은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공사 중단 9개월 만에 시험 발파를 재개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토대로 공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대새가 5년째 안산 대부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짝짓기를 하고 번식까지 시도하고 있어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KTX 천안 아산역 일원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5개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중구 보건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빈대 출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양로원 등 11곳의 감염 취약시설 담당자가 참석해 고온 스팀기 무상 대여 등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가 773억 원 규모의 올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9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승용차 등록 대수가 2만 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입니다. 서구청이 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된 위생변기와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서구는 냉난방기 139대, 영유아용 위생변기 64대의 교체비 중 70%를 지원했습니다. 남구청이 대구 최초의 수도시설인 대봉배수지 일대를 물문화공원으로 만듭니다. 준공은 내년 8월입니다. 거듭된 비위와 갑질로 올 한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구의회가 결국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보궐선거 후엔 과연 중구의회가 구민을 위한 의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